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14% 상승한 37,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LB 관련주가 보시면 다들 약 3에서 4%대 상승을 해줬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약 8%가 안 되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전반적으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신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LB는 약 2주 만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5일선 위에 완착한 게 이렇게 약 2주 만에 정말 오랜만에 계속 5일선 밑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5일선 위에 안착을 해 주었는데 글쎄요.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이 흐름이랑 이렇게 보시면 얘도 1차락 나오고 2차락 나오고 바닥을 잡나 했더니 뭐 나름 쌍바닥을 잡아주다가 좀 비실해지고 다시 한 칸 내려와서 지금 뭐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당시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1차락 나오고 2차락 나오고 바닥을 다져주나 했더니 확실한 바닥을 못 다져주고 이렇게 또 살짝 내려와서 좀 보시면 요 당시 수급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굵직한 게 3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 이미노믹 IT 1000 그리고 백신, 요게 남아줘야지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L생도 보시면 좀 전에 LB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LG도 LB랑 크게 보시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넥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LB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LB 관련주 중에서는 약 8% 안 되게 상승을 해 주었고요. 넥사는 아무래도 나노코박스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더 관련성이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엘테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잖아요. 근데 발네바 백신이 EMA 검토 시작했다는 소식이 넥사한테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엘테라를 보시면 사실 계속 이렇게 지금 언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은 확실히 요 18,000원 언저리, 요거 돌파, 거래 들어오면서 요 돌파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시장을 보시면요, 시장은 어제랑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재밌는데, 그만큼 시장의 매기가 빨리빨리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았던 모습이고요. 업종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전차가 좋고 여기 게임, 엔터, 여기 NFT 여기가 조금 별로였다면, 오늘은 반대의 모습, 여기 특히 여기 게임, 엔터, 메타버스 여기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으니까 순환매로, 매우 빠른 순환매로 이렇게 키 맞추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 백신 중 최초로 긴급 승인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인데요. 러시아 언론이 베트남 언론을 이용을 해서 나노코박스가 조만간 긴급 승인될 최초의 베트남 백신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외 어저께 우리가 이걸 살펴봤잖아요. 국산화 추진 대상으로 나노코박스 그리고 스푸트니크 V가 될 걸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러시아 언론에서 이렇게 오늘 최초로 긴급 승인이 될 백신이 나노코박스이지 않겠느냐라고 언론에서 한번 다룬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긴급 승인이 이미 났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긴급 승인이 아닌 거의 정식 승인 같은데, 여튼 이거 말고도 현재 베트남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나노코박스한테 유리한 건 맞아 보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경쟁약들이 임상 지원자를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임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수천 명의 임상 지원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현재 경쟁사들은 이렇게 임상 지원자를 찾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나노코박스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오늘 베트남에서 화이자 백신 맞은 청소년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회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베트남 여론이 최악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안전성과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일 처리하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엿장사 마음대로 쭉 엿가락 늘어나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건부 마음대로 해요. 막말로 보호 효과 통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임상 이상 가지고도 지금 베트남에서 해외 백신들은 승인을 해준 거고, 게다가 임상의 객관성이 결여된 백신 다 가지고 와서는 그거 맞고 이번에 베트남 청소년들이 사망도 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베트남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성인한테 그러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화가 나는데, 애들한테까지 이러면 당연히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한 백신이 없다면 모를까, 임상 3상 또한, 게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백신이 있음에도 아이들이 사망까지 했고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부작용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민심은 폭발할 가능성이 글쎄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 아니어도 일단 화이자 백신 회수한다고 하니까 백신 수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수급 공백을 아마도 나노코박스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넥사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 듯 하고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건 여기 또 보시면 지난번에는 그랬어요. 지난번 뉴스 보면 유통기한도 막 베트남 당국에서 조절했잖아요. 여기는 또 회수된 물량을 냉동시설에 보관해서 다시 또 성인한테 접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말을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백신 공백이 크다라고 유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기사를 살펴보시면 여기 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박사도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 소아 청소년한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보건당국은 무슨 생각인지 당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아마 이제는 성남 민심 이 정도까지 되었다면 달래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풀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정리해보면 여튼 좀 돌아가는 형국이 나노코 박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심도 그렇고 화이자 백신도 다시 회수를 해서 수급 공백이 있으니까 나노코 박사한테 유리할 것이다. 경쟁 약물도 임상 지원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나노코 박사한테 유리하다. 또 글로벌적으로 봐도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부스터샷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까지 염두를 한다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나누코 박사한테 좀 무르익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오늘 알테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은 재탕이긴 해요. 지난주에 매일같이 알테라 소식, 특히 교모세포종, 안구 건조증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시 똑같은 소식이 들려서 뭐가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파이프라인에 미국 성과 기대감 이라고 썼는데, 이 기사의 의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리젠트리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고 이미 프리 BLA 신청을 했고요. 아마도 내년 초에 미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모세포종으로는 오발로토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약 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임상 중간 결과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의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발네바 소식이 엘타레에서 또 들리고 있네요. EMA에서 발네바 백신 승인 검토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승인이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프랑스 발네바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네바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집행위원회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요만큼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고, 플러스 최대 6천만 도즈까지 늘릴 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인이 올해 말, 올해 해봤자 며칠 남았겠습니까? 올해 말, 내년 초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EMA 조사위원이 임명이 됐으니까 내년 초까지는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래서 EMA가 백신을 승인을 한다면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나 남미에서도 주문이 있을 것이란 기사인데, 글쎄 요게 좀 키워드이겠네요. EMA가 백신을 승인을 하면 유럽 제외한 아시아, 남미인데, 글쎄 일단 엘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죠. 한국 판권. 근데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거는 한국 판권도 상당히 좀 좋긴 한데, 글쎄, 우리는 이미 눈이 너무 커져서, 전 세계 큰 지구를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좀 더 넓히고 있는데, 내심 뭐 아시아 판권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올 봄에 나왔던 기사인데 1단계로는 한국 판권 MOU는 체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아시아 시장의 공동 진출이 목표인데 뭐 요거까지 된다면 좀 더 당연히 LB한테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그나마 이번 주에 좀 의의가 있었던 거는 그래도 2주 만에 이렇게 5일선을 돌렸다는데 좀 일단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LB한테 요구하는 거는 크게 3개, 좀 전에 살펴봤던 그렇게 3개가 있고 범위를 좁혀서 백신으로만 본다면 일단 뭐 오늘 베트남 상황도 살펴봤고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래 이 정도면 때가 좀 무르익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뭐 매일 기사가 보시면 임박 초읽기 뭐 바로 될 것처럼 계속 그런 기사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기사보다는 승인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